여건이 어제 급해지니까 야권과 협의해서 간호법을 통과시켰어요. 과거에 대통령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간호법 통과로 간호계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윤 정권의 편협함을 보여주는 일이다. 과거에 간호사법을 거부권까지 행사해서 막을 때는 언제고, 자, 이제 전공의들이 다 그만두니까 이 간호사들이 이런 전공의 업무를 맡는 PA, 간호사법을 합법화해 줬어요. 그래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정권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에서는 어떤 모멘트가 있다고 봅니다. 한 순간이 있어요. 김무성과 박근혜의 대립이 결국은 탄핵으로까지 이어졌고, 또 거기에 또 다른 배경으로 보면 조선일보와 박근혜 정권의 대립이 결국 박이 탄핵되는데 결정타를 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진영 내의 권력 대립은 결국은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과거에 보면 김영삼과 이해창 간의 권력 대립이 최초의 정권 교체를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같은 보수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JP가 DJ와 손을 잡고 해방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 한국에서 선거를 통한 처음 이 정권 교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보면 이인재를 출마하도록 YS가 방치했고, 그래서 이인재가 독자 출마해서 사실상 이해창의 표를 상당히 깨버렸고, 이해창은 JP조차도 잡지 못하고 DJ에게 정권을 뺏겼습니다. DJ가 고작 78석인가의 국회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창출했어요. 또 지난번에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이가 대통령을 하다가 정권을 이명박에게 뺏긴 것은 노무현이 당시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고립되고 열린우리당이 해산을 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대통합 미래신당으로 정동영이하고 이렇게 대통합 미래신당으로 해서 정동영이를 후보로 뽑았지만 노무현은 정동영이가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명박이 되어버렸죠. 자, 지난번에 이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못한 것은 문하고 이재명이하고 입장이 맞았으면 정권 재창출이 됐겠죠. 근데 문재인은 이재명을 싫어했고 이재명도 문재인을 싫어하고, 문은 이낙연을 밀어보려다가 잘 안 되니까 발 빼버렸고, 그래서 결국은 정권 창출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한국의 지난 과거의 역사들을 되짚어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권 내부의 분열은 필히 정권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 것도 결국 김재규라는 인물이 박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쐈는데, 그 전의 배경을 보면 부마 사태 등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놓고 박 대통령이 차지철 같은 강경파 이야기를 듣고 김재규 같은 온건파 이야기를 나름 무시했다. 자, 이런 부분이 김재규와 차지철 간의 깊은 원한으로 번지게 됐고, 결국 이 권력의 균형이 깨지면서 코너에 몰리게 된 한쪽이 총을 당긴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의 붕괴는 이 권력 내부에서의 분열에 의해서 지금 온다. 이게 한국의 역사에서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대생 정원을 둘러싸고 지금 2026년에 뽑을 의대생을 동결하자라는 이 한동훈에 대한, 여기에 이제 이재명이가 찬성을 했죠. 이재명이가 찬성을 한 거는 한동훈 안 외에는 별 대안이 없을 것 같아라면서 찬성을 했는데, 이재명이 찬성을 한 이유는요, 뭐겠습니까? 이 부분이 윤과 한이 분열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최상병 문제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가지고 둘이가 분열될 거라고 봤는데, 최상병이나 김건희 특검이 가지는 문제는 이 의대생 정원과는 다르게
야권의 정치 공세적 측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 문제를 가지고 윤하고 거리를 두는 부분은 한이 여권 내에서 고립될 수 있고 오히려 윤을 흔들고자 하는 야권에 동조하는 입장이라는 이 대국민 여론상의 보수 지지층에서 특히 불리해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의대생 정원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윤이 국민들에게 열화 같은 지지를 받았지만은 이것이 지금 강한 전공의들의 의대생들의 지금 파업 휴학과 더불어서 과연 이것이 옳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 다수가 회의를 가지고 있고 윤 정권이 이 문제를 이렇게 심하게 밀어붙이고 타협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테마예요. 자, 그런데 한동훈이 딱 이 문제를 물어가지고 이재명의 동의까지 얻어내면서 지금 이제 의대생 정원 문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논의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저께 대한상의에서 행사가 있어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만났는데, 자, 윤석열이 한동훈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윤한이 만찬을 갖다가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만찬을 갖다가 추석 이후에 보자라고 미뤄버렸습니다. 불쾌하다라는 지금 용산의 입장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고, 한동훈은 추석 연휴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응급실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 마비 상태가 올 거니까 답을 찾자,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말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있기로 했던 이 지도부 만찬도 추석 이후로 연기해버리고 대통령실에서 먼저 밥 먹자고 해놓고 결국 서로 단합대 하려 했는데 지금 한동훈의 의대생 정원 중재안이 나온 이후로 용산에 윤석열의 불쾌감이 지금 극도로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 대통령실에서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실 입장은 바뀐 게 없다라고 너무 강조해서 어색하게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총리도 있고 복지부 장관도 있고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있을 때 한동훈이 의대 정원 유예 방안을 비공개로 제안했는데 당시에는 이게 밖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26일 날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통령실에서 수용할 수 없다라고 전달하면서 지금 논란이 벌어졌고, 한동훈이가 27일 날 밤에 페이스북에 중재안을 공개하면서 국민 불안감을 들어줄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글을 올렸고, 또 용산에서는 공개적으로 수용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어요. 자, 정부의 입장은 지금 의료 현장에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누구 편을 들 필요가 없지만 윤 대통령도 잘못된 건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의료 현장에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이런 멘트도 문제고 의료계획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는데 의료계획을 뭐 때문에 합니까? 2,000명을 늘려야 된다는 목표가 있다. 자, 수정 불가, 목표를 향해서 돌진, 얼마나 사상자가 나오고 희생이 있더라도 점령해라. 우리가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장군이 지 개인적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병사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죠. 자, 지금 의료계획의 목표는 국민이 공감하는 목표야지 누가 설정해 준 겁니까? 자기들끼리 2,000명 늘리면 응급의료, 필수의료, 지방의료가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그 2,000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다른 것이 더 본질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의료 공급 체계를 고치고 의료 수가를 갖다가 현실화해주고 잘 가지 않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수술 등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전체 문제 중에 지역적인 한계를 들이밀면서 이것이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한은 이 문제는 정치적인 술수로 보여지지 않고 자기가 대중적인 지지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다 하고 굽힐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어요. 자, 지금 윤 정권의 지지율이요, 지금 30%까지 나오고 있어요. 리얼미터에는 30%가 나왔고, 또 미디어 토마토에는 30.9가 나왔고, 데일리안에는 33.2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윤 정권의 지지율, 자, 윤석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확연합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은 당이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한 측근들은 지금 용산의 인식이 거의 달나라 수준의 상황 인식이라고까지 비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29일 당의 연찬회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의원들에게 윤 대통령의 지난 4월 1일 의료개혁과 관련한 국민 브리핑 요지를 잘 읽고 오라고 전달했다는 거예요. 자, 윤과 한이 아무리 서로 밥을 먹고 우리는 동지다 하나다라고 외쳐도요, 현안마다 지금 둘이 부딪히고 있고, 둘의 성격이 화통하게 이런 문제를 서로 정리하고 가자라는 그런 타입들이 되지 못하는 스타일들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용산과 당 지도부 만찬도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먼저 말하고 한동훈에게는 늦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대립이 지금 의대생 정원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이제 번지고 있고, 그런데 당의 대부분의 이 중진들 의견조차도 현재 이 관련 부처의 책임자들이 물러나야 된다. 이 정원을 유예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논의해야 된다. 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하고는 성격이 다른 문제고, 한동훈이 이 문제에서 물러설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대통령은 오늘 이 4+1, 그러니까 4+1 각종 개혁에 대한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 개혁을 갖다가 브리핑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 그런 브리핑으로 국민들에게 설득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용산에서 이 의료 개혁 문제만큼은 발을 잘못 디뎠다. 누가 이렇게 주입시켰는지 모르지만은 한마디로 월남전과 같은 수렁에 빠져들었다고 제가 보여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한동훈이 자기 정치, 즉 윤과 차별화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그 차별화에 이 의대생 정원 문제가 이제 가장 좋은 요인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용산이 불리해질 것이다. 지금 레지던트 사직률이 산부인과 82%, 재활의학과 81%, 그래서 필수 의료 분야에서 전문의가 사라져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용산이 뭔가 이 싸울 자리를 잘못 선택한 것 같고, 한동훈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끝까지 몰고 가고,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정권 붕괴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